안녕하세요. 별들의 메시지 제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의 제목을 보면 행성의 진동에 대한 동조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요. 행성의 진동은 무엇이고 또 동조 능력은 무엇인지 제목부터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행성의 진동에 대해 풀이를 하자면 모든 행성은 고유의 진동 혹은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동이 일치하면 동조, 즉 공명 현상을 일으키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지만 파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조가 일어나지 않죠. 행성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행성 고유의 진동을 인간이 동조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그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어떤 행성도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이 말하는 행성의 진동에 대한 동조 능력이란 인간이 행성의 영향을 받아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조 능력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성장을 이끌기 때문이죠. 행성이 보내는 진동에 반응하거나 제어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곧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챕터는 개인적인 성장은 물론 행성과 인류의 장대한 연대기를 함축적으로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독일 철학자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원형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현상학은 인류가 원시시대로부터 이성의 시대를 지나 완성의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연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지했던 정신이 자각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곧 역사의 발전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마 가장 스케일이 큰 철학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스케일의 연대기가 이 짧은 챕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원시시대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원시시대의 인류는 모든 성장의 최초 단계로서 화성과 달 그리고 토성의 진동에만 동조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원시 단계의 인간은 이들 세 행성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과 달의 성질은 싸우고 쟁취하는 폭력, 관능적인 본능, 먹고 마시는 쾌락을 대표합니다. 토성의 성질은 두려움에 떨거나 억압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행성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하면 원시 시대의 야만성입니다. 이 시대의 인류는 싸우고 죽이고 기본적인 본능과 쾌락만 느끼고 사람을 노예로 다루었죠. 이것을 개인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무식하고 먹고 마시는 욕구와 관능적 욕망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은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죠. 개인적인 야심으로 남을 공격하고 원초적 욕망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태는 화성과 달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행성을 해석할 때 흔히 화성을 싸움, 욕망, 섹스로 보고 달을 본능, 욕구, 나쁜 버릇 등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정신의 발달 단계가 원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곧 달과 화성이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굽실거리며 아니면 남을 겁박하고 노예처럼 다루는 것은 토성에 공명한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화성과 달, 토성의 파동에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성의 지적 파동이나 금성의 감각적 파동에는 동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류가 성장을 하면서 비로소 수성과 금성의 차원 높은 파동에 동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아틀란티스 시대가 오면서 금성의 주재자와 수성의 주재자가 지구로 와서 인간의 정신적, 감정적 발전에 자극을 줬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재자가 지구로 와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인류가 진화하는 어떤 계기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정체가 무엇인지는 이 챕터 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성의 진동에 동조를 일으켜서 성장하게 되면 야만적인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순화되지요. 그리고 무식하고 폭력적인 힘과 권력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고대 유적으로 거대한 건축물과 예술품이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결국 금성이 있음으로 해서 화성의 폭력성이 예술로 승화됩니다. 반면 수성의 주재자는 지성을 조성하고 이성을 중시하며 이성은 세상의 물질적 진보를 창조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항상 두려움에 떨었던 인간이 느긋해진 이유는 총명해지고 합리적이 됐기 때문이죠. 또한 무력이 통했던 시대가 지성으로 통제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힘을 가지는 시대로 변했죠. 천공도를 보며 수성을 해석할 때 지성, 학문, 기술을 이야기하고 금성을 해석할 때 예술, 감각, 사랑을 이야기하는 유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성장을 하여 금성과 수성의 진동의 동조가 일어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수준이 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성과 수성의 단계에서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자기만을 생각했고 이타적인 사랑은 불가능했습니다. 더 높은 진화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목성의 빛에 동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종교와 철학의 발전은 곧 목성의 진동에 동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발전에 매우 눈에 띄는 진전이었습니다. 목성의 빛은 높은 단계의 이타주의를 의미하며 숭고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인간이 진실로 목성의 빛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타주의를 함양하고 수성의 이기주의와 금성적인 애착에서 오는 소유욕도 이겨야 하죠. 그야말로 무소유, 해탈, 출가를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초능력, 기적, 접신 등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경지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천왕성과 해왕성입니다. 천왕성의 진동에 동조하면 감정의 최고 단계를 경험하고 해왕성의 진동에 동조하면 정신의 최고 단계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 두 행성으로 인해 인간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원시시대 짐승처럼 본능에만 반응하던 인류가 예술과 합리성을 깨우치고 궁극적으로는 숭고한 종교적 실천까지 배우는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런 위치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단계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교하게 남을 이용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데 이것은 가장 낮은 단계, 즉 화성, 달, 토성에 공명하는 단계이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사랑하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모습을 타고났죠.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금성과 수성에 공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금성과 수성은 화성, 달, 토성의 진동으로부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목성에 공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나 부처, 공자와 같은 성인의 면모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은 일반 사람이 공명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진동에 공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많이 배웠다, 돈이 많다, 재능이 많다는 특성 말고도 과연 본능과 욕망에 머물러 있느냐, 감각과 지성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느냐, 높은 차원의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단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천궁도 상에서 행성들이 맺은 어스펙트를 보고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어스펙트의 역할을 간단히 언급하는데 어스펙트는 행성의 성질을 자극하거나 억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의류점성학에서는 출생 차트상에 나쁜 어스펙트가 없으면 병이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나쁜 성질도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냥 잠복돼 있을 뿐이죠. 자극을 주는 것은 바로 어스펙트입니다. 예를 들면 출생 차트에서 화성이 토성과 사각을 이룬다면 이 사람의 화성은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 상태로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과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쟁취하고자 하는 집착, 공격성, 충동적 욕구 그리고 남을 억압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출생 차트를 해석하면 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리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책에서는 감정과 정신의 발전 3단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있는데요. 화성, 금성, 천왕성을 인간 감정의 3단계 발전 단계로 보고 달, 수성, 해왕성을 인간 정신의 3단계 발전 단계로 봅니다. 감정의 3단계의 경우 화성에서 금성, 천왕성으로 발전하는데 오직 화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동물적 욕망이 가장 크게 지배합니다. 이때는 섹스를 통해 낮은 단계의 본능을 충족하려 합니다. 금성의 빛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본능의 야만성이나 동물적인 욕구가 통제됩니다. 즉 욕망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천왕성의 빛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화성의 욕망은 공감이 되고 금성의 사랑은 인류애로 발전합니다. 이때 정신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실현됩니다. 다음, 정신의 3단계의 경우 달에서 수성, 해왕성으로 발전하는데 달의 영향만을 수용할 수 있다면 어린애 같으며 힘 앞에 쉽게 굴복합니다. 수성의 파동을 받으면 점차적으로 지적 능력이 개발되고 이성적인 존재가 되지요. 실수를 저지르면서 배워가는 과정을 겪고 깨달음에 도달하지만 여전히 이성의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해왕성의 공명을 일으키게 되면 비로소 우주적 의식에 도달합니다. 우주적 의식이란 한마디로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숭고한 상태이죠. 여기서 천왕성과 해왕성은 감정과 정신의 마지막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재적이거나 초자연적 능력이지만 나쁜 요소, 즉 안 좋은 어스펙트가 있을 경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령 천왕성은 신통력, 영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지만 나쁜 어스펙트가 있을 경우 오로지 능력만 있을 뿐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왕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지만 어스펙트가 안 좋을 경우 그 쓰임새를 잘 못 잡아 나쁜 마법이나 접신 행위로 끝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행성의 진동이 인간의 성장과 무슨 관계인지를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화성은 섹스, 금성은 사랑, 목성은 인류애와 연결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있죠. 행성들의 진동은 과연 무엇인가? 진동은 어디서 온 것이고 왜 그렇게 서로 달라지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이 책에서는 장미십자회의 신비라는 문헌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는 광원은 태양 하나이지만 여러 행성이 반사하는 빛을 추가적으로 받지요. 태양으로부터 직접 온 빛은 영적인 빛을 만들어주며 달에 반사되어 오는 빛은 육체적인 성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행성에서 오는 광선은 추가적인 의식과 도덕적인 발전을 주지요. 태양을 제외한 모든 행성은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합니다. 행성은 각기 태양과의 거리, 대기의 구성에 따라 태양의 빛을 서로 다르게 받고 특정한 주파수의 빛을 반사합니다. 이 책에서는 각 행성 위의 존재들이 태양 빛에 대해 각기 발전 단계에 비례하는 빛은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성마다 다른 파동을 가지게 되며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그 파동에 인간이 공명함으로써 성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고도 신박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발견과 다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컬트 전통의 한 면모를 볼 수 있는 챕터로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